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7일 3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영상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뭐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 제 투자에 대한 관점, 그런 점만 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마지막 박셀바이오 리뷰 영상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오랜만에 양봉 마감이 되었죠. 1, 2, 3, 4, 5, 6, 6주. 1, 2, 3, 4, 5. 5주, 여기선 6주 만에 양봉이 나왔어요. 정말 올라갈 때도 1, 2, 3, 4, 5, 6, 6주 정도 상승하고 1, 2, 3. 네. 계속해서 거의 요즘에는 양봉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거의 어제 좀 상승이 나와서 양봉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투심에는 좀 차트를 보는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제 생각이죠. 거의 다. 제 생각이고 요즘에 뭐 박세버유 뉴스가 있습니까?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제 생각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양봉 마감하면 무야호가 뭔가요? 요즘에 무야호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딱히 그냥 기쁘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쵸? 제가 욕을 먹으면 과학이죠?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전에 아닌가? 네 아무튼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다시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면 몰빵 구간이다. 근데 거래량이 막 예전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터지는 부분은 아니었죠. 어제 한 1,700억 정도 터졌네요. 1,700억 정도. 이게 많이 터질 때는 거의 2조까지 터졌거든요. 이때 2조.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8천억, 8,800억, 9천억. 이게 9천억짜리 양봉입니다. 일봉상.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아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좀 매집 국면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는 시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제 매집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매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한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올리면서도 매집을 하기도 하고, 보면은 막 거래량이 나중에 보면은 올라갈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볼파기를 한번 더 하고 올리든, 아니면은 그냥 올리든,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쏘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터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 깊게 그냥 보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진입하고 아니면은 뭐 기회 있을 때 진입을 해가지고 뭐 끌고 간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좋은 날은 분명히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바라보고 있고 뭐 실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제 그 화요일 날 화요일 월요일 날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저점을 깼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스탑 헌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뭐 셀리버리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스탑 헌팅.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지지 라인을 가지고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겠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직전 저점 이거는 이제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매수로서 동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살짝 이탈이 나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건 사람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존버할 거야. 이렇게 트레이딩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손절을 걸고 하는 매매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서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손절이 딱 나갔는데 갑자기 쏘아. 예, 그 물량이 많이 이제 파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먹고 슈팅을 줬다. 근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한 거죠. 네. 긴가민가 한 거고. 그래도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 줬고. 왜냐면은 그래도 지켜줬구나. 지켜줄 자리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켜줬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진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긴 하지만 지지 라인이 깨진 다음에 반등이 오는 사이클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서는. 그럼 왜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랑 그려놓는 거냐, 너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선이라는 거는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실제 어느 때 가장 잘 먹히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 이평선들이 돌아 나갔을 때 정배열 시장으로 돌아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지지라인이 잘 먹혀요. 근데 지금 역배열 상태 아니면 이거는 이제 통합 구간이라고 하죠. 그냥 추세가 없는 장이잖아요, 지금은. 추세가 없는 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이 추세가 없는 장을 말해요. 왜냐면은 떨어질 때는 실제 반등을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버티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근데 반등을 딱 줬는데 이게 반등을 줬으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옆으로 기게 만들어 버려요. 옆으로 기게 만들게 되면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안 지칠래 안 지칠 수가 없죠. 짜증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사이클. 근데 그거 다 주체들은 다 그걸 의도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왜 이런 사이클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박셀바이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 되었든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되었든 알트코인들이 되었든 상관없이 이런 사이클들은 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걸 역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저한테 배우라 이런 건 얘기한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해를 좀 해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좀 차이점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런 사이클이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저점이 잡혔을 때는 큰 수익을 줘요. 개인적으로는 큰 수익을 주더라. 뭐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영어 뭐 절대 불변의 법칙은 없으니까. 근데 통계상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뭔가 저점 그리고 끌고 나가기가 좀 편해요. 나중에 이제 변동성이 지금은 없잖아요. 이게 여기의 장점. 이런 추세의 장점은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어.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여러 데가 저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추세가 반전이 되었을 때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적다. 단점은 단점은 따분하다. 따분하고 재미없다. 나는 이런 변동성을 자랑해왔던 박셀바이오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수익을 주지도 않고 손실도 크게 안 나지만 뭔가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죠. 예, 괜히 잘못 산 것 같고 왜 이렇게 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은데 요즘에 뭐 보면 원자재 관련주들, 철강주들, 뭐 그 크루드 오일, 뭐 이제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죠. 네, 많은데 걔네들은 잘 가고 정치 테마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여러 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전에 그랬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꼬리 구간은 좀 살려준 것 같고 몸통 구간 위로 좀 올라와야 되겠죠. 네. 이전에 몸통 구간 위로 올라와 줘야 되겠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역배열이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도 이쁜 종목을 사기 마련이잖아요. 막 엄청 이뻐 보이진 않잖아요, 종목이. 예, 종목이 아 이제 조금 살려줬구나 그냥. 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약간 심폐소생술 했구나 이 정도로만 보는 거지 막 엄청 이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 좀 이쁘게 다졌을 때 그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매수세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